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들 상승을 보면서 이게 테슬라의 영향이 단기적일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나눴었는데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테슬라가 없어도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전해지지 않아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 어제 부상했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ESS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오늘 한번 집중 점검해 볼 텐데요. 주제 보시죠. 머스크는 테슬라에 집중, 그리고 LG엔솔은 ESS에 집중이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제 상승세를 보였었던 2차 전지주들 테슬라 때문인가? 글쎄요. 테슬라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테슬라의 휘청일까 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머스크가 5월부터는 도지보다는 조금 더 도지 활동을 확 줄이고 테슬라의 경영에 매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도지의 주된 작업이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시간을 테슬라에 할애할 것이다. 어찌 보면은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대표가 테슬라에 집중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 워낙에 도지에 집중돼 있던 머스크의 이 흐름이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또 시점도 제시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 그 시점을 제시했을 때 한 번도 맞게 그 시기에 공개했던 적 그리고 시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해서 또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내용 가운데서 ESS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그 실적 부진을 좀 상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배터리가 하락 때문에 ESS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목이 되는 것은 ESS 사업부는 관세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불가피하게 부정적으로 클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유는 중국산 셀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에 관세 협상한다라고는 하지만 일부 그 안보 관련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또 안보 관련한 그 물품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불안감을 완전하게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의 OP 마진은 아쉽게도 떨어졌고요.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OP 마진은 여전히 14% 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ESS 관련해서 북미 시장의 길은 더 열리게 되는 걸까요? 중국에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더 줄어들면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체 ESS 시장은 지금 YOY로 63%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어부지리로 좀 ESS 쪽에 있어서의 조금 더 영역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한국 배터리 업체 그리고 소재사들의 영향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치는가, 우리에게 위기 요인과 또 기회 요인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를 한 표입니다. 일단은 기회 요인부터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표 보시면 ESS 시장에 있어서 중국산 배터리가 관세 때문에 사용 못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어서의 대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용 중국산 LFP 사용의 대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장기 계약을 확보하거나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등의 그런 기회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위기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미 생산에 대한 캐펙스 투자나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원재료가 또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순항을 하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IRA 관련한 보조금 축소 가능성도 역시나 암초 중에 하나고요. 비용 상승으로 인한 시장 위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위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이 있어서 그에 따른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위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확장이 되느냐? 아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보다 더 확장이 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주가가 반영을 하게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중 관세 전쟁에 따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ESS 배터리의 대안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온 위기는 있지만 위기는 극복하면 되는 거고 기회를 조금 더 잡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 올해 매출 전망 중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특히 앞서서 LG엔솔이 ESS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10%대 초반인 매출에 대한 비중을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삼성 SDI가 현재는 조금 더 높습니다. 17.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LG엔솔은 그래서 미국의 미시간 쪽에 있어서의 공장에 ESS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또 지금 유럽 쪽에 있어서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의 대규모 ESS 사업의 파트너로 찍혔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국에서 LFP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올해 양산이 아니고 내년 양산인데요. 2027년부터는 또 미국 현지 생산으로 ESS와 또 EV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물론 당장에 시행되면 좋긴 하겠지만 한 번에 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만큼 향후 1년과 2년 사이에 두 기업이 얼마나 ESS 시장에서 그 파이를 넓혀나가게 될지 여부를 여러분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을 진출하는 그 기회의 요인은 많아졌지만 한국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중국산 배터리 때문인데요. ESS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ATL,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FP 영업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CATL은 현재 LFP 각형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데 글로벌적인 이 경쟁력은 이미 갖췄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LFP 각형 제품을 양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뒤지는 상황이죠. ESS 사업에서 중국 업체의 LFP 경쟁력 한국보다 이미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라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생산 시설이 국내에 없고 영업, 판매 법인에 대한 그 영업에 관련한 형태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국의 ESS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근데 또 중국은 또 이게 약간 수량으로 또 값싼 가격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는 지금보다 거의 3배 수준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도 그래서 발빠르게 더욱더 빨리 ESS 시장에 있어서의 그 파이를 차지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제는 전기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각 기업들이 ESS 시장에 더 빠른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을 내놓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ESS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